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179쪽이요. 농촌 농업 생활용수사업 투길지구 3억 1,700만 원 있는데 여기 예. 투길지구 어디를 말하는 거죠? 월현 와서 맞은. 월현 와서? 예. 금년에 안 했나요? 예, 안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180쪽에 보면 농업용 저수지 보수 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3개소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잘 보겠습니다. 저수지 네. 자, 담당께서는 조력을 좀 해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수지 사업 치고는 굉장히 액수가 작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여수로 정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수로 물넘인 그런 부분, 이제 크리커 간 부분들하고, 네. 권양기, 그 부분 보수한 겁니다. 뭐 약하게 보수하는가 예. 보네요. 제방센터라면 그라우팅 한다든지, 보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시고요. 제가 자료를 안 나가요. 그리고 금박관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그 본예산 심의 때 설천 터미널 그 잔여 부지에 대해서 보기 싫은 그 흉물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협상을 한다든가 또 좀 접촉을 해보고 있습니까?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소유자를 만나지는 못했고요. 단지 지금 중심 활성화 사업에서 이제 그 부분이 자꾸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중심 활성화 사업에서 이제 관광 안내소 비슷하게 거기를 중심지 사업으로는 그거 매입하기가 토지 매입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복지센터 위치 때문에 예산 굉장히 지금 쪼들리는 판인데 이것 가지고 이게 2억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기본계획 이제 중간 보건 할 때요. 어느 정도 안 이제 잡혔는데 추가 사업을 해서 그걸 좀 했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어갖고 일단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보류를 시켜놨는데, 그래서 이 터미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한번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다면은 내년 1회 추경에 좀 반영해서 체납을 이렇게. 이건 중심지 사업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교통에서 해야죠. 네. 예. 터미널 내 부지인데. 조력이 안 됩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뭐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예, 그러면 예, 됐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 난방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122쪽인데요. 883만 1,000원. 121페이지. 네, 122페이지. 근데 우리 관내에 예. 겨울에 난방이 필요로 하는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지금 토마토가 토마토도 보통 여름 토마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마토 겨울에 난방 시설이 들어가야 되나요? 평야지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이제 겨울 토마토로 하니까 들어가는데, 예. 우리 지역의 토마토는 보통 이제 여름에 이제 고냉지의 특성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토 농가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난방비 비싸니까.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늦가을 보통 토마토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이제 11월까지도 이렇게 생산되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고 끝나죠. 그런 농가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남당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 수로는 몇 농가 정도 될까요? 지금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한 10농가?
정도 될 걸로. 그 외에 과채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없죠. 채소나 뭐 이런 그런 건 경우는. 없고, 네, 토마토가 주. 토마토 농가.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에 온풍 난방기를 한 대예요, 한 대, 그죠? 예, 한 대기 때문에 수요가 혹시 수요 조사 해보신 적 있어요? 예,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 몇 분이나 이걸 지원해달라고 하던가요? 한 사람 딱 한 분. 예. 그 한 분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네 그러면. 사전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예, 그래서 사전 도에다 수요 조사를 예,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이제 올렸더니 이제 한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분만을 위해서. 이거 뭐 비슷한 사업으로 우리 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보면 예, 여기도 이제 곡물 건조기 2대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 곡물 건조기는 재작년에도 한번 지원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예. 그때도 이렇게 대수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이 곡물 건조기는 필요로 하는 그 이제 요건 몇 농가 이렇게 5농가 이상인가 모여야지 주잖아요. 그냥 마을 단위로 이렇게 주는 셈이 되는데 예. 그건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좀 지원 신청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곡물 건조기 사업은 2015년도에 15년도에 했죠. 자체적으로 군 자체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수요를 좀 이제 충족을 해줬고 작년도에 이제 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도에서부터 이 사업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 많은 사업을 가져왔는데 다 이걸 물량을 다 우리가 소화를 못했었고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내년도에 이제 또 원적 예산 곡물 건조기라고 조금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나 아마 이런 그 건조기 같은데 그것을 또 이제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이제 한번 필요한 동가에 한번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은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늘 주장을 하지만 많은 농가한테,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사업은 가능하면 좀 그 재고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곡물 건조기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에다가 이렇게 뭐 별을 늘어놓는다든가 해서 도난이라든가 사고 위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많은 곳이 지원 요청을 하면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한 번에 그냥 쫙 해줘버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찔끔찔끔 한 대, 두 대 해갖고 우리 군 관내 어느 천년에 이거 해주겠습니까? 근데 이런 데는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과감하게 확 풀어주고, 이렇게 찔끔거리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생기고 말이 나오잖아요. 혜택을 주려면은 제대로 주고, 안 하려면 이런 사업은 아예 하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대, 두 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년도에도 본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아까 반납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네. 수요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데는 많이 지금 이제 소리 듣고 연락을 했습니다. 어느 호텔에 연락을 해서 아직 이런 사업이 남아있으니까 하시려면 하십시오. 까지 뭐 개인별로도 개인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했는데도 여기 이렇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금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반 곡물 건조기 했었는데, 내년도는 지금 이제 원적 예산이라고 하는 그 곡물 건조기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뭐 보도 못했습니다만, 사업명으로 봐서는 기존 거보다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그래서 한번 또 별도의 그 다른 거기 때문에 한번 더 수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한번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반납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이 농작업 대행 농기계
구입으로 해서 농업용 드론 6,500만 원짜리 한 대가 있어요, 그죠? 예. 본의원이 그 농업소득과의 3차 추경할 때 예산 질의할 때 드론 무인헬기 구입에 관련해서 드론하고 무인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영상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거 보시고 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6,500만 원은 이게 국산 한 대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국산을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전문가들과 그리고 각 제품의 성능 및 가격을 비교해서 재원을 설정한 후 그것을 입찰을 붙여가지고 구입을 하는데요. 그때 구입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금액이 6,500만 원이면 지금 국산 좀 그 성능이 괜찮은 거 네. 좋은 거거든요. 이게 15kg짜리. 그 가격이거든요, 이게. 6,500이면.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20kg 정도 되는 걸 구입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뭐 큰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큰 걸 구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뒤따르는 것이 이제 조종과 허가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큰 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큰 걸 구하게 되면 나와 있지도 않지만 비행학교 가서 교육도 받고 시험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확산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약간의 그냥 교육만 받으면 20시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도 한 번 그 드론 띄우면은 2,000평 정도를 방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용도가 뭐예요? 드론을 구입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들은 일단 이걸 해가지고 교육용으로 사용한 다음에 내년에 구입해가지고 교육용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드론을 조작할 수 있고 조종사들이 양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부터 농업용으로 같이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500만 원짜리를 공중에 띄워서 연습하다가 각처 박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추락하면? 우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담당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완전히 익힌 다음에 면허증까지 따가지고 증명서를 따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으로. 먼저 이렇게 농가든 누구든지 연습을 할 때는 이거 그냥 5만 원, 10만 원짜리 장난감 가지고 하면 돼요. 교육용 연습은 그걸로 하면 되고 이제 그걸로 충분히 손에 익어서 마음대로 조종이 가능할 때 실전 가지고 조금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교육용 이걸 갖다가 교육용으로 쓴다는 거는 전혀 합당치 않고요. 네. 지난번에 영상 보셨다고 하니까 잘 좀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교육용과 시범사업용으로 몇 년은 하고요. 그 다음에부터는 직접 농가에 임대해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비치하고 있으면서 농가에 의해서 임대를 해다가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추락이라든가 기술이 이제 이거 예민하기 때문에,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이 농업용 드론은 민간한테, 농협이라든가 이제 또는 농업법인 회사나 이런데 민간한테 이전을 해줘서 그 민간인들이 이 농작업 그게 농약이라든가 이제 사료작물 씨앗도 뿌릴 수 있고 비료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농작업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그냥 우리 조그마한 기계 애들 빌려다가 쓰는 것처럼 콩타작 기계 빌려다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숙달된 사람이
농가에 요청이 있으면 가서 직접 농약 뿌려주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뭐 또는 농업법인 회사를 유도해서 그런 데다 이렇게 기계를 이제 이전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농가한테 직접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네, 직접적으로 이걸 조작을 못하는 사람한테 빌려준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이게 농가에서 이걸 일일이 다 이런 모든 사람이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 기술 배우는데 시험도 봐야 되고 가서 필기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보고 해야 돼요.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걸 농가에서 다 이거 몇 번 빌려 쓰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임대해서 쓰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질 않으니까 농약 절감되는 거 가지고 충분히 그 비용을 주고도 남거든요. 직접 자기가 뿌리는 것보다 농약을 미세하게 뿌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수용가들, 이제 주로 이제 시골, 이제 농촌 마을이잖아요. 이제 큰 마을은 지금 이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조그만 마을에 이렇게 이제 생활용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어르신들만 살고 있죠.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데 상수도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상수도 연결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지금 시끄럽거든요. 뭐 지금도 장덕마을, 소암마을 뭐 이쪽이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데 보통 한 4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거는 계량기까지는 그냥 해주고 계량기 안에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인이 그 계량기서부터 그 안에 하는데 그게 40에서 뭐 한 70만 원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목돈이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목돈이니까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수도요금이 이제 아주 급격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만 해도 지금 그 물을 못 먹겠다. 이러는 찰나에 그런 그 연결하는 데까지 또 개통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개통하는 비용을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무주군이 좀 비싼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연결하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업체들을 좀 개방을 해서 한다든가, 그 연결하는 부분, 그 계량기에서 이제 그 가정으로 가는 부분을요, 소규모 이제 설비업자들한테 이렇게 그 마을에다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료를. 무주군에 이러이러한 설비업자들이 뭐 5개, 10군데 이렇게 있다 하는 정보를 주면서 자유스럽게 알아서 하게 한다든가, 농가가 알아서 뭐 땅 파고 배관을 묻든지 하게 한다든가, 그런 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면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점적으로 하니까 비싼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 저희들이 독점하는 부위는 없고요. 물론 계량기까지만 설치하고 집안에 설치하는 것은 그 본인의 내가 좀 상수도 한 7, 8군데 있거든요. 본인이 선정해서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읍면에서 이제 시청을 받아서 이제 공사를 하지만 읍면에 있는 그 상수도 업체를 물론 선정이 돼 있죠. 그런 민원도 있던데요. 본인이 이게 이제 비싸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도 가끔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비싸다는 생각이 드니까 본인이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건 본인이 함부로 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한다던데요. 적자재 업자마다 사업비는 틀리지만 물론 거리도 똑같은 거리라도 집안에 시멘트가 있는가 또 뭐 어떤 장벽이 있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물론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 네. 금액도 틀리고 그 뭐 구경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어쨌든 우리 농가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방금 말씀도 들었는데 이제 매너 있는 업체가 한 7, 8군데 되는데 그분들을 서로 경쟁해서 붙여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이거 좀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 꼭 통수할 때쯤 예, 되면은 예, 그 마을 분들이 계속 그런 연락이 들어와요. 보면 어느 마을이든지 보면. 내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적상 삼유지구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틀림없이 여기도 또 개통할 때 되면 또 시끄러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